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석해 주신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성과 발표는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렸던 바와 같이 포스터에 이제 보시면 저희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성과 발표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당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진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경과보고 및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요기업 25개사 중에 우수 수요기업 10개사를 발굴했고, 이 6개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문기업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AI 혁신센터의 2023년 신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 수요기업 그 발표 6개사의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안내되었던 바와는 달리 각 전문기업별로 이제 발표할 내용에 따라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단장님 김금식 단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좀 읽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단장 김건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천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성과 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데이터 활용 여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경영, 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 더 나은 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역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의 전문기업, 수요기업과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하는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수요기업들에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사업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의 그간 그 추진 실적과 결과, 그리고 금년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역 기업들에게 데이터 컨설팅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전문기업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물을 도출해 주신 수요기업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기업이 앞으로도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 인사말을 해주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당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올해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및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거에도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해왔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 동안 3년간 이 사업을 저희가 수행했었고, 지금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업의 이제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I혁신센터 손창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발표는 추진 개요와 추진 성과, 그리고 세부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우수 수요기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기업들과 함께 그들을 컨설팅하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원래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을 했었고요. 인천광역시의 매칭금을 지원을 받아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협약한 다음부터 이제 컨설팅 전문기업을 저희가 뽑고 매칭 대회를 통해 수요기업과 전문기업과 연결을 시킨 다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내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총 25개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었고, 이 25개사 중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개구리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스토리 기반 쇼폼 제작하는 업체였고요. ELY 컴퍼니는 화장품 제조기업, 그리고 담빅 코리아는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및 어플 서비스, 모드 디자이너는 커스텀 주얼리, DMP 네트워크스는 동물병원 정보 공유 플랫폼을 하고, 샵앤픽은 크리에이터 IP 굿즈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6개사 대회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 전문기업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요 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실적으로는 그 전문기업을 양성을 했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기업 25개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데이터 전문기업, 지역 내인 데이터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행하면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데이터 전문기업 또한 역량을 좀 강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요기업들은 25개사를 발굴해서 우수기업으로서 이제 6개사가 최종 선정이 되어 그들을 좀 우수 성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저희가 6명을 좀 지원을 했었고, 이 중에서는 정직원 전환 2명까지 성과를 거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세미나를 저희가 다양하게 개최를 했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되어서 주제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데이터 활용, 그리고 저희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데이터 결합과 관련되어서도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수요기업들 간에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문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실무교육 또한 추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와는 다르게 수요기업 중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가명처리 지원과 컨설팅을 하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회와 매칭 데이를 통해서 사진을 보시듯이 이렇게 해서 수요기업 25개사를 매칭을 완료했고요. 세미나와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오늘 이 성과 발표회가 사업의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우수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수 사례집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는 우수 사례 6개사와 그리고 참여한 수요기업 25개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아 쪽에서 네, 니아 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례집이 또 별도로 있는데 12월 달 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 사례집에는 올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와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3개 지역의 각 우수 사례 5개사씩 반영이 될 예정이며 저희 홈페이지 내에 올릴 예정이니 향후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하면서 우수 사례 6개사에 대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투자 유치를 약 3억 원 가까이
했던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다음 EAY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향상과 그리고 신규 계약을 이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담비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좀 증가했었고 모들지나이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향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DMP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객들 유입량을 좀 많이 향상시켰었고요. 샤펜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규 크리에이터를 좀 향상시키고 자사 매출액 또한 증가된 사례가 있어 이 6개사가 최종적으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전문 기업에서 보다 상세하게 그 우수 기업 6개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말씀을 끝내서 이 부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요 이후에 우수 사례와 관련되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수 사례 중에서 그 청개구리부터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할 컨설팅 전문 기업인 TG 쪽에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TG의 사업을 담당해 주신 김대희 수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문 기업인 TG의 김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 이번에 두 개 우수 사례 회사를 발굴하게 되었고, 첫 번째는 청개구리라는 회사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할 수 있어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고요. 자, 청개구리는 2016년 8월에 설립된 트래픽이라는 쇼폼을 연동한 광고 설문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속이라는 인천 지역의 소셜 커머스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트래픽은 쇼폼 형태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하게 만들어 쇼폼 제작을 의뢰한 고객의 홍보 수행과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조금 더 기존의 광고 형태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우측에 나오는 트래픽의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총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쇼폼을 공개한 기간 동안 총 접속자 수는 9,700명. 이벤트가 이행되는 중간에 중간 이탈률은 12%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이 기간 중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률은 총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개구리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받은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 트래픽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면요. 결국 트래픽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서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각화와 후기, 텍스트로 남겨지는 후기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한 요구인데 청개구리 쪽에서는 약간 개발적인 요소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ITP 측과 협의한 다음에 관련 사업, 추가적인 사업과 연결을 하여서 수치적인 정보와 대시보드에 대한 개발은 공동 수급사인 몬드리안 AI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TG 쪽에서는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트래픽에서 수집되어 있었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총 66,000여 건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게임형 데이터, 설문형 데이터, 리뷰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에 대한 것은 몬드리안 AI 쪽에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형 이벤트 데이터와 설문형 이벤트 데이터의 응답률을 통해서 본 중간 이탈률에 대한 분석 자료이고요. 보시면 위에 쪽이 게임형 이벤트에 대한 총 이탈률은 15% 정도, 15% 정도이고요. 아래쪽은 설문형, 게임형이 아닌 설문형 형태로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의 응답 중도 이탈률은 총 3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설문형의 경우가 초기 이탈률이 조금 높은 상태고요. 개별 설문이 각각 진행되면서 여기 컬럼에 나오는 것은 설문 문항, 게임에 진행되는 문항의 숫자인데요. 보시면 초기에 대한 이탈률이 전체 이탈률의 50% 정도, 그 다음에 종단 끝부분에 가는 이 종단의 이탈률은 전체의 15%에서 30% 정도로 30% 정도 점유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청개구리 쪽에서는 향후에는 설문형보다는 게임형 형태의 이벤트를 제작을 고려하면은 초기의 이탈률이 높은 설문형의 초기 이탈률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문항 후기의 종단의 이탈률이 높은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 짧은 질문 총 10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7개 이내에서 반응형 웹을 제작을 해주면 초기 이탈률과 종단의 이탈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 진행에 대한 소요 시간의 통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 제공받은 이벤트, 설문이나 행사에 대한 이벤트는 총 19건이었고, 이 데이터들의 평균 소요 시간, 설문을 진행하는데 평균 소요 시간은 36분, 표준 편차가 16분인 걸 고려했을 때 신뢰 구간은 8분에서 64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이하게 되게 짧게, 숏폼으로 매우 짧게 제작한 이벤트 행사 2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서는 평균 40분, 표준 편차 8분을 고려했을 때 신뢰 구간은 23분에서 57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 아래 것도 마저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것은 하나의 이벤트에서 나오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소요 시간에 대한 정보인데요. 평균 하나의 문항에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3.6분 정도가 걸리고요. 따라서 신뢰 구간을 고려했을 때는 1분에서 6.6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 전반적인 이벤트가 10개로 진행이 된다면은 평균적으로 최대 60분 이상, 66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장시간 접속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로감, 종단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종단의 이탈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앞선 페이지에서 분석되어 있는 종단의 이탈률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7개 정도의 문항 반응형 웹으로 제작을 하면서 게임형 중심으로 제작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탈률은 10% 이하, 소요 시간은 30분 이하로 해당 이벤트 설문, 게임형 설문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텍스트 마이닝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후기 데이터를 모아서 단어를 토큰화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후기 데이터 단어의 빈도표를 작성한 다음에 주요 핵심이 되는 35개의 단어를 다빈도 단어 35개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빈도 단어를 시각화 처리를 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진행을 하고, 별도로 여기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로 필요하면은 컬러 코딩을 하는 방법들을 컨설팅 수행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35개의 추출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평점을 부여하게 되고, 그 평점에 대한 합산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후기 전체에 대한 수치적인 정보, 수치적인 평가 지표를 볼 수 있고, 이는 고객과 이용자가 쉽게 해당 이벤트의 반응을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 이벤트가 게임형 설문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기에 대한 워드 크라우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 대한 평점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플러스 평점이니 매우 긍정적이고 시각화된 워드 크라우드는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데이터 기술을 더 부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 A와 B 두 가지의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통해서 특이점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고,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은 특이점이 산출이 되고 행사 간에 후기가 차이가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파악된 결과가 안 좋은 후기가 나온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형태까지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분석된 결과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트래픽에서 올라오는 트래픽 서비스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지금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청개구리는 이렇게 산재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매우 잘 설명을 하고, 본인들의 서비스인 트래픽과 소속을 잘 결합하는 형태로 어필을 하여서 총 기업 가치 30억 원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10%인 3억 원을 시드 투자금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신규 고객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는 DMP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DMP 네트워크스는 2020년 4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와 관련된 병원과 약국, 그 다음에 동물이 걸리는 질병을 출원하는 서비스를 페트라슈라는 상표명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페트라슈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앱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반려동물의 진료비 조회가 가능하고요. 동물병원과 약국 정보에 대한 후기, 위치, 그 다음 기타 정보들을 주요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슈의 사업 구조를 보면 수익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이런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형태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조회하게 되면은 어떤 진료비에 대한 상세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는 회권을 1회권, 2회권 이렇게 열람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인트와 연결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페트라슈라는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료비나 질병 같은 것들을 직접 조회를 해서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나 약국, 펫 서비스 업체,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미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업체 정보를, 위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 정보를 통해서 관련 회사들을 조회할 수 있고, 가지고 올려져 있는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후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일단은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고객 접근성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관련돼서 홈페이지의 UI, UX를 개선한 거나 파생 상품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병원에 지금 후기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시각화를 조금 더 좋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기 데이터의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UI 수정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연결하는 형태로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자, 페트라슈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동물병원 영수증, 진료한 영수증의 정보를 총 31,00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역별, 지역, 병원, 진료 내역,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진료비의 세부 데이터를 빈도와 금액 중심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물병원에 대한 후기 데이터를 1000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역시 시각화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빈도 처리를 하는 워드 클라우드 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전처리 부분입니다. 31,000여 건에 대한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진료비 내역 31,000건의 DB를 카테고리 중심, 지금 쌓여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스택해서 쌓여있는 DB를 카테고리 중심의 스택 DB로 좀 변환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비슷한 용어들인데 약간 산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표준화 단어 하나로 처리해서 합병하는 형태를 이어갔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진료비 영수증에는 병원에 따라서 초진, 재진, 진찰, 진료라고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 같은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를 일반 진료비 형태의 하나의 표준화된 DB로 바꿔주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똑같은 행위인데 엑스레이인데 어떤 데는 엑스레이, 방사선, 한글로 엑스레이 다양한 형태의 단어로 산재되어서 적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검사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준화된 단어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페트라슈가 계속 수집하는 데이터에서 지속적인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빈도와 금액 중심으로 파레토 전개를 먼저 수행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좀 많아서 파레토 전개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요 다빈도, 다비용,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를 확인해 본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본 결과 혈액검사와 진료비, 방사선 검사, 백신약이 최대 빈도와 최다 금액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최다 빈도를 차지한 4개에 대한 시각화 분석을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정규분포 접근을 해서 데이터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게 됐고, 오른쪽은 박스플롯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정규분포상에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모여있는 상황을 봤을 때 큰 특징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금 진료비가 있거든요. 녹색, 이게 녹색인가요? 예, 녹색의 진료비가 분포가 매우 집중되어 있고 데이터가 되게 한 곳에 모여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말은 결국 어차피 X축은 비용의 관점이기 때문에 비용의 관점에서 한쪽에 모여있다는 말은 병원들 간의 진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즉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플랫폼에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파생 상품으로 연결하면은 크게 분쟁거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박스플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요. 노란색으로 보면 별별별이라고 나타나는 이 형태는 박스플롯상 확률적으로 특이점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해서 나타내는 수치인데 생각보다 조금 특이점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병원들이 진료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조금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4개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근인데요. 일단 분포상에서는 외도도 없고 첨도도 없고 치우침 같은 것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없다라고 보이기는 하나, 특히 방사선 검사와 그 다음에 혈액검사. 네, 혈액검사에서는 높은 가격 쪽에 의외로 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나 다른 행위보다는 검사 쪽에서 소비자한테 조금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페트라슈가 관련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해서 적합한 질병에 따른 적합한 검사 수준을 추천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과잉 치료가 된다, 과잉 청구가 된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준화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진료비나 백신, 예방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기관에서도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를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사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빈도나 다빈도나 다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금 페트라슈의 질병 검색 창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DB 형태의 나열형, 어떤 질병인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나열형 UI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지금 좌측에 보이는 형태와 같이 픽토그램으로 좀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컨설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에 반영을 하면, 만약에 내 강아지가 다리가 아프다 해서 마우스로 픽토그램 상의 다리를 선택하면은 대표 증상이나 대표 질병 또는 치료 방법 등의 관심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 상단에는 평균 진료비나 치료 기간, 그 다음에 추천 병원 등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기존보다 훨씬 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빨라지고,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빨라지면은 페트라슈의 두 번째 매출이었던 영수증조의 판매권을 조금 더 빠르게 유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관련 질병에 대한 추천 병원을 띄울 수 있다면 병원에 대한 광고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집단화시키면서 데이터를 기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는데요. 이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펫보험에 대한 적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펫보험은 항목이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목이 단순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보험사한테 손해율을 산정할 때 되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보험사가 불리한 조건인데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페트라슈가 가지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 데이터를 통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형태로 조금 보장 항목을 다양하게 만들면 각각 항목에 따른 손해, 보험사는 와이브에 접근하여서 다양한 적합한 항목별로 다 적합한 손해율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보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기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고려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의 종합적인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중에 전체 단계 중에 1단계 부분까지만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는 바로 비대면 진료 부분으로 플랫폼에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페트라슈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면 반려견 견주는 병원에 가야 되는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간단한 증상을 앱을 통해서 즉시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트라슈는 플랫폼 중개수 수요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역시 영업적인 접근 확장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후기 데이터는 청개구리 사례와 동일합니다. 청개구리 사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발표하지는 않고, 이제 아까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A병원, B병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 특이점이 발생하면은 그 특이점을 좋은 특이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픽토그램 상단에서 나오는 병원 추천에서 추천 병원을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특이점에서 특이점상 나쁜 특이점이 발생한 병원이다, 후기 평가상이면은 저 추천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기술적인 전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지금 페트라시는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있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더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으면서 지금 일평균 방문객 수는 1.5배에서 1.7배 정도 상승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판매 확장, 기획적인 판매 확장을 통해서 신규 고객과 계약 검토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LI 컴퍼니와 담비코리아 컨설팅을 맡은 몬디리안 AI의 강지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서 ELI 컴퍼니 기업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LI 컴퍼니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들의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하고 또 그 다음에 제조 컨설팅, 그 다음에 생산까지 진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LI 자체적으로 엘리베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ELI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생산에 대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문 지식이 매번 건건이 이제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않고 사람의 디펜던시에 있어서 매번 컨설턴트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항상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컨설팅에 대한 결과물들이 데이터로서 계속 누적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ELI 컴퍼니에서 보유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 지식은 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데이터를 9,000건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 제품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활용되거나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기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 기간 동안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업적인 모델들을 잡는 쪽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좌측에 보시는 것을 보시면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화장품 판매 추이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좌측 그래프에서 파란색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은 온라인 침투, 그러니까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은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특히나 화장품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향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시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어떤 사업 방향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또는 개인의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를 따라서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고객의 성향에 맞는,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브랜드를 따라서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가 쓰는 또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맞춤형 제품들을 사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화장품 업계 선두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커스텀 제품들을 내놓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커스텀 화장품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 모델로 만든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일단 데이터를 파악했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화장품 원료 데이터는 이 원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정보 또는 성능에 대한 정보, 성분에 대한 정보, 기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화장품 데이터는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원료라던가 기타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잡은 그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위쪽에 보시면은 그 효능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효능이 들어가 있는 원료를 찾고 그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는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00개 이상의 그 원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분절된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활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데이터의 특성상 하나의 그 셀값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만 뽑아서 화생 변수를 맞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결칙치들이 다소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삭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전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시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워 BI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툴을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뭐 태블로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를 활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친숙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기간 이후에도 저희 수요 기업이 즉각적으로 또 활용 가능하고 또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파워 BI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를 활용할 경우에는 웹뿐만 아니라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모바일이라던가 태블릿 PC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한 시각화 대시보드는 즉각적으로 이제 웹 퍼블리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 BI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파워 BI를 활용한 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데이터 선택 값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표출 값입니다. 좌측에 이게 조금 텍스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고객이 원하는 효능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이 판매될 그 지역, 그러니까 국가를 선택하게 되고요. 다음에 EWG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각 원료에 대한 안정성 등급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좀 고객들이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등급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해당 특성에 맞는 원료를 찾아주거나 또는 그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 대시보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효능, 원하는 효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한 국가, 그 다음에 EWG 등급 같은 정보들을 넣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이외에도 예를 들면 동물성, 식물성에 대한 정보 또는 비건 인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계속 포함된다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고객 맞춤형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맞춤형 원료를 찾아주거나 또는 이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자체 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그 데이터, 분절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제 처리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웹이나 앱 서비스로 개발돼서 이제 활용될 경우에는 조금 더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컨설팅 기간이었지만 다행히도 좋은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계약 건수가 2.5배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감사하게도 1.7배 증가하는 결과물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이시는 해외 업체 신규 공급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의 특성상 컨설팅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항상 대면 컨설팅이 필요했다면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해외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확장성이 데이터 기반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비코리아입니다.
담비코리아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 형태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떤 챌린지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비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관점에서 비즈니스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으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본 적은 없고,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은 기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공유기 판매로만 아직까지는 캐시카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객 방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적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시장 조사를 진행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고객들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통 앱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앱테크의 주된 고객들은 보시는 것처럼 20, 30대가 주된 고객들이고, 이런 고객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앱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어떤 고객들의 위치 정보 또는 고객들의 어떤 거래 정보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많이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비코리아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거래 기록이라던가 고객의 위치 정보, 이런 기타 정보,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아직은 수집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기획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에 도출한 부분은 이런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이 결과물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충분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 파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일단은 담비코리아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매장 방문 데이터가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접속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담비코리아에서 직접 제작한 캐시파이라는 어플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공유기 접속 데이터가 이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기에 앞서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완전성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고객 정보, 그러니까 고객의 나이라던가 성별 같은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으나 매장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장 정보는 있으나 반대로 고객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데이터가 서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테이블 안에 고객 정보와 매장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직은 이제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매장 방문 데이터가 1년 미만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계열적인 추이,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양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담비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 모델을 좀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매장 방문 데이터가 그냥 로우 데이터 형태로 남아있고, 이 로우 데이터를 고객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 SPC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공하는 형태로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 데이터만 제공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 분석된 결과물이 어떤 시각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보다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처리를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변수들을 만들었는데요. 시간, 분,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요일, 이런 각각의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상호명과 지점명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셀 안에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노년점, 이게 하나의 데이터 셀 안에 그냥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이거를 파리바게트, 노년점 두 가지 데이터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컬럼들은 삭제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우선은 1년 미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예시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남성 고객이 훨씬 여성보다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시계열적 나이와 같이 분석을 했을 때도 남녀 모두 20,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각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어느 연령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분석하게 되면은 아마 유의미한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인데요. 월별 추이를 봤을 때 사실은 이거는 좀 무의미한 결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부터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각 달별로 어느 일차에 많이 방문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월 초, 매월 중순에 가장 방문객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말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인다면은 각 매장별로 어느 요일 또는 어느 일자에 많이 방문하는지를 분석해서 어떤 BI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을 해 보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데이터가 좀 불완전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더미 데이터를 좀 생성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양이 좀 많은 와이파이 공유기 접속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고객 정보 데이터를 이 어플을 통해서 접속하는 데이터에서 더미 데이터를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을 통해서 접속한 데이터에 있는 고객 정보, 그러니까 나이라던가 성별에 대한 데이터를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 와이파이 공유기 접속 데이터에 더미 데이터를 생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든 대시보드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좌측에 이제 선택하는 값이 있고요. 선택하는 값에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상호인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인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에 맞춰서 그래프들이 동적으로 이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객사에게 이런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하게 되면은 고객사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보강 방안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이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 안에 고객 정보와 그 다음에 매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쪽으로 좀 컨설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에 좀 유의미한 값들을 좀 더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별이라던가 나이 같은 정보들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래에 대한 기록들, 위치에 대한 정보값 또는 이 방문객에 대한 취미 정보, 기타 등등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도록 잘 정제된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 나간다면은 동적인 이 시각화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로우 데이터 형태를 가공해가지고 정제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업적인 방향의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각화 대시보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신규 고객 유치까지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이 2건 신규 고객 유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몬드리안에서 이제 모두 디자이너와 샤펜픽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를 맡게 된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먼저 모두 디자이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 디자이너는 이제 주얼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흔히들 아시는 뭐 목걸이나 반지, 팔찌, 발찌 등을 온라인 웹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 지그재그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얼리 쇼핑몰들과 다르게는 이제 뭐 주얼리, 그러니까 목걸이의 길이라던가 반지의 사이즈 등을 좀 더 폭이 넓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최근에 이제 커스텀 주얼리라고 해서 목걸이 펜던트의 크기나 디자인을 그 소비자가 고객이 커스텀할 수 있도록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네이버나 지그재그를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찾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시장 조사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과 그리고 모바일 쇼핑,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하는 거래 액수가 매년 이제 21년 대비 22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제 결과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가장 크게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던가 또는 상세 카테고리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등의 그런 기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그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모두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그리고 22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였고, 이제 네이버와 지그재그 두 가지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팔찌와 발찌의 시계열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얼리라고 한다면은 목걸이도 있고 팔찌, 반지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해당 플랫폼에서 팔찌와 발찌의 이제 시계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고, 이 부분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팔찌와 발찌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노출이 많아지면서 팔목과 발목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품이 증가하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팔찌나 발찌, 그러니까 주얼리에 다양한 색상들이 존재하는데 뭐 은부터 있고 금도 있고 핑크, 골드, 화이트 다양한 색상들이 존재할 때 순은의 제품은 이제 꾸준하게 팔리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밖에 뭐 로즈 골드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꾸준한 판매보다는 특정 기간에 따라서 특수하게 팔리는 경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 디자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쇼핑몰은 목걸이의 사이즈나 반지의 사이즈를 다른 쇼핑몰보다 좀 더 그 폭이 넓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경우에 어떤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은가에 대해서 간략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42cm가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었고, 반지의 크기는 13호가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이제 그런 주얼리의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진행했다면, 이 수많은 주얼리들 중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분석하였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가를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퓨어미니 3mm 샘플 큐잉 목걸이 0이라는 제품이 21년 8월부터 22년 5월까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판매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그러면 이 제품이 왜 인기가 많은가, 또는 이 제품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뒤쪽에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심플, 데일리, 가성비 등의 고객들의 만족도가 보이는 키워드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이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정은 아니고 그냥 뭐 크기가 너무 작다 또는 세척이 힘들다 등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앞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 결과를 모듈 디자이너 측에 제공을 하였고, 모듈 디자이너 측에서는 이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서 이제 판매율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어떤 상품을 좀 더 주력으로 내밀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결과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지의 크기나 목걸이의 사이즈 등을 실제로 이제 웹 서비스에 도입을 하셨고,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유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해당 실제 결과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고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리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뷰 데이터,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감추고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당 모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지그재그를 통해서 데이터는 수집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용 방안을 찾고자 이번 사업에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그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도와드렸고, 최종적인 결과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각인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린 이후에 실제로 고객 수가 3.2배 정도 늘어났고, 이런 고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도 약 1.6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샵앤픽이라는 기업입니다. 샵앤픽은 좀 보시기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의 굿즈를 판매하고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연예인들을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연예인들의 굿즈, 그러니까 뭐 응원봉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풍선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다면, 이제 요즘 시대에는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해서 1인 방송 시장이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유튜버들의 상품을, 이제 유튜버들의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굿즈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음원이나 또는 뭐 이모티콘 등의 그런 콘텐츠화된 굿즈도 해당 기업에서는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이슈입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지금 1인 미디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남들과 조금 다른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갖고자 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1인 미디어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MCN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MCN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소속사로서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국내에는 보시는 5가지의 이제 큰 MCN 기업 중에서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위인 기업과 2위인 기업은 이제 그 MCN 산업을 포함해서 이제 굿즈 산업까지, 시장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런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샵앤픽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터의 규모가 많고, 그리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쌓이는 데이터가 당연히 확실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성이 좀 더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이제 뭐 크리에이터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먹방을 한다던가 또는 음악 방송을 한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세부 카테고리화하여서 고객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인기 순위 확인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몇 위에 있는지, 내가 선호하는 크리에이터가 뭐 1등인지 2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고객들의 판매를 조금 촉구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샵앤픽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샵앤픽의 매출 데이터로 21년부터 22년까지 약 1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에이터 굿즈를 판매하는 기업은 이제 흔히들 아는 쇼핑몰, 그러니까 뭐 신발 가게라던가 어떤 특정 가게들에 있어서 제품이 좋아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의 가격이 좋아서,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크리에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가, 어떤 크리에이터를 모집했을 때 샵앤픽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그 크리에이터가 약 170명 정도 있었습니다. 샵앤픽 DB 내 17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위 5명의 크리에이터가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특정 크리에이터를 잘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그만큼 샵앤픽 매출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상품을 내거는가,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 가장 인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건 그 샵앤픽 내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레볼루션 하트라는 크리에이터의 월별 판매 추이입니다. 이 전체 데이터 기간 내에서 판매 추이랑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은 저희가 샵앤픽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두 가지의 그래프가 지금 아래쪽에 이제 월수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 상승 구간이 동일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데이터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기획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 대시보드 제작을 통해서 신규 크리에이터를 영입할 때 또는 기존 크리에이터를 꾸준하게 데리고 확보하고 있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기획해드렸습니다. 보시는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날짜를 그러니까 설정이 가능하고, 그 아래 이제 크리에이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밑에 이제 매출과 그리고 주문 건수 그리고 주문한 유저 수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그 옆에 전체적인 매출 흐름부터 이제 크리에이터별에 따른 매출, 그리고 각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굿즈의 품목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고객의 성별부터 나이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그런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대시보드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꽃감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감이라는 크리에이터를 선택하였을 때 아래쪽에 꽃감이가 판매하는 굿즈 품목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러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꽃감이의 제품을 구매한 구매 건수, 그러니까 주문수가 되는 거죠. 주문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러브 큐피드 장패드 세트 같은 저런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사는 유저 수는 전체 뭐 어느 정도 되고, 그러한 유저 수의 비율은 나이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고, 그 중에서 성별은 남성이 얼마, 여성이 몇 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제 이 대시보드 안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크리에이터의 뭐 정보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지만, 향후 뭐 먹방 크리에이터다, 여행 크리에이터다, 뭐 음악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종류를 다양하게 라벨링을 통해서 수집을 하였을 때 좀 더 크리에이터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유형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셨고, 이번에 신규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서 약 1.9배,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신규 크리에이터를 모집하였습니다. 이 신규 크리에이터 모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도 함께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번에 지금 이제 다른 MCN 기업과 협약을 맺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몬드리안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업 기간 내에 그 수요 기업들한테 열심히 컨설팅을 해주신 전문 기업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문 기업에서 우수 수요 기업 6개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참여해 주신 기업분들께서 뭐 궁금하거나 질의응답이 있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있으시다면 뭐 끝나고 나서도 자리에 남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여쭤보시면 좀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바로 좀 쉬지 않고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희 AI 혁신센터에서 내년도의 사업 방향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방향 정도만 일단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위주이고요. 여기서 이제 발표 드린 것과 달리 사업 공고될 때는 바뀔 수도 있고, 예,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뭐 기업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반영할 수도 있으니 끝나고 나서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AI 혁신센터다 보니까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좀 블록체인과 관련되어서 좀 사업을 조금 확장시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좀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다 확장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장님의 이제 뭐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블록체인과 관련되어서 이제 인천 자체를 좀 뭔가 글로벌 도시로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크게 내년 사업 방향의 아래에 보시면 지금 요 5가지로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플랜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특화하여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이제 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 시설 유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좀 규모 있는 큰 기업들과 현재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인천 쪽에 좀 유치하는 방안과 유치하면서 이제 지역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만들고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블록체인 칼리지입니다. 이 블록체인 칼리지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양성 두 가지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기초교육은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칼리지를 이제 별도로 전문교육에서 좀 심화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일 수도 있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학과 좀 협의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칼리지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단순 학교만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 또한 좀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키사에서 그 올해도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다라고 공고를 한 바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좀 공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공모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블록체인 쪽에 뭔가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포럼인데요. 이 포럼은 글로벌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포럼들을 많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천에도 이제 그런 큰 규모의 블록체인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자 현재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진 일정은 뭐 다음과 같은데 상반기 때 대부분 좀 기획을 해서 지금 포럼 부분만 좀 하반기 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AI와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AI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방향으로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혁신 실증 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생태계 조성, 인천 AI 혁신센터 운영, 이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AI 혁신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AWS와 인천시와 MOU가 체결이 되어 있고, 저희 미추홀타워 14층 공간 내에 AI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4층에 저희가 AI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유 오피스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AI 확산 활동으로 AWS에서 이제 그 딥레이서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좀 더 AI와 데이터가 지역 내에서 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AI 쪽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금년과 좀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뭐 품질 지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금년도는 조금 다른 점이 내년도에는 아마 그 AI 쪽과 관련돼서 좀 실증 사업들 위주로 좀 발굴하는 차원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증 쪽과 관련되어서 뭐 기업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가명정보 결합 전문 기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또한 지금 좀 같이 공모 제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이제 지역에 내 있는 기업분들이 데이터 결합을 혹은 그리고 데이터 가명 처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데 보다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도 AI 데이터와 관련되어서 기초 전문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올해 사업을 하고 계셨던 저희 이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걸 공모가 될까 안 될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업의 경우에 일단은 그 공모 과제로서는 제한 그 공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것으로 현재는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공모상에서는 현재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마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규모라던가 그런 지원 숫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AI 혁신센터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방향 정도만 일단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들은 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이런 게 별도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없으시면은 향후에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그 사무실 연락처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은 뭐 장시간 동안 여기 저희 성과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자리에 빛내주신 이제 뭐 기업분들과 그리고 뭐 학생분들, 시민분들 다들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과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